우리 정부가 한일과 군사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종료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정규방송까지 중단해가며 관련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에 대한 일본 언론들의 논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비난은 안타깝게도 진보와 보수 어느 매체적 성향을 막론하고 공통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나쁘다는 식의 논조에 대해 우리가 주목할 가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혐한 정서를 밑바탕에 깔고 일본 정부의 홍보 방향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당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이유 중 하나로 꼽는 게 바로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6년 일본과의 지소미아 체결 이후 정보 교류는 29회에 불과한데요. 여기에 지리적 특성과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류하는 정보의 가치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더 고급 정보를 요구하는 대로 좋았던 데 반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급이 낮은 정보를 그것도 선택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아무튼 군사적으로 일본에 좀 유리하기는 하지만 당장 잘 활용하지는 않는 지소미아. 그런데 왜 이렇게 일본 정부는 당황하며 여론전을 펼칠까? 이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 한반도 진출에 필요한 몇 가지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우익은 과거 오랜 기간 한반도 재진출에 대한 꿈을 꿔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교적 최근의 시도가 바로 지소미아와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 시도입니다. 지소미아 관련 악용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바로 제8조 방문에 관한 조항인데요. 일본이 군사비밀 정보 접근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급변 사태를 대비해 민감한 정보를 우호국 간에 공유하자는 것이 핵심인데요. 문제는 북한의 급변 사태나 기타 우리에게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입니다. 일본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는 요청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 저는 물론 일본이 군사안보적 필요성에 의해 지소미아를 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더해 그들의 군국주의적 팽창 시도, 이 측면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현 정부는 제국주의 시대를 꿈꾸는 극우 세력이 만들어낸 정권이고 현재 일본에서는 그러한 시대착오적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려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군사적 해외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들을 차근차근 마련해 왔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2016년부터 수경지 공동방호가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만들었는데요. 일본은 이를 근거로 무장군인에 의한 남수단 출동 경우 임무를 실제로 수행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공격적으로 군사비를 늘리고 있기도 합니다. 위안부 합의, 지소미아 상호군수지원 협정 시도, 출동 경우, 군사비 증액. 여기서 볼 수 있는 일정한 흐름. 자신들의 군사적 팽창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군사 대국화하겠다는 것. 그 꿈이 녹아있는 것은 아닐까. 그 활용 점정은 결국 헌법 개정일 겁니다. 일본의 군사 팽창 대상은 당연히 한반도일 수밖에는 없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1965년 한일협정을 위한 작업이 한창이던 시절, 일본 야당의원에 의해 폭로된 마쓰야 계획. 이는 제2차 한국전쟁을 전제로 미군과 함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며 만주까지 점령하는 작전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총리는 A급 전범인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의 친동생 사토 에이사쿠, 또한 방위청장은 전 일본 총리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아버지 고이즈미 준야. 시대가 흘러 2000년대 들어 수립된 미일 공동작전계획. 이 역시 미군의 후방 지원을 위해 한반도에 진출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일본은 미국을 활용해 한반도에 진출하려는 개념과 계획을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계획이 공산권 남하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었다면 지금은 한국 내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 물론 두 가지 명분 다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는 국가라면 응당 해야 할 일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일본이어서 문제가 되고 일본이어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자국민 보호는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일 뿐. 또한 과거 전범국이라는 간과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를 떠나서 보더라도 현재 일본의 정치 상황과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 때문에 일본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이 정권을 잡은 게 현재의 일본 정치 상황. 그 군사적 팽창의 시작을 한반도에서 하려는 게 그들입니다. 또한 그 시작점을 만들기 위해 한반도가 위기에 빠지길 간절히 원하는 게 또한 그들.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하기까지 한 일본의 경제 도발. 이것도 큰 틀에서의 판흔들기, 위기 만들기의 일환이지 않을까요? 일본이 보수권이 계속 집권하더라도 최소한 극우적 이념을 벗어난 정권이 탄생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혐한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보편적 상식에 의거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정권이 집권할 때,
그런 때가 오기까지는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정상적, 상식적 대화는 어려우며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